반갑습니다. B1D 시청자 여러분, 코리아 정형외과 은승표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재활 트레이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재미는 없는 제목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 실생활에 또 재활 과정에서 운동에 필요한 그런 꿀팁들이 있으니까 이 채널 고정시켜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재활 트레이닝이 쉽지는 않은 분야죠. 이 여러 가지 루틴을 잡기가 어려운 분야고, 그 각각의 사람마다, 환자마다, 또 똑같은 환자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훈련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분야인데,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 트레이닝, 어떤 피트니스 목적이나 아니면 체력 훈련 목적의 트레이닝하고 그 베이직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초 부분을 지켜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재활 훈련을 할 때 꼭 지켜야 될 그런 기본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론과 실기적인 면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운동선수들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고요. 2002년도에 20년 전이네요, 벌써. 이 수술과 연관된 그런 재활체육관을 오픈을 해서 지금 십자인대 수술을 한 3,000개 정도 했으니까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이 수술과 재활에 대한 그런 노후가 쌓여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재활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 실기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오랫동안 고민을 해온 노하우가 쌓여있는 그런 병원을 운영을 해왔고, 제 자체가 또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스포츠학 분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하고 있는 그런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진행을 할 분은 저희 병원의 물리재활실장으로 있는 권출문 물리치료사, 병원 트레이너죠. 저희가 1년에 한 200개 정도의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시행하고, 그 바로 저희가 맡아서 재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술 후 운동재활관에 안에서는 가장 그 경험이 맞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 트레이닝은 두 가지의 그 지상과제가 있는데, 모든 트레이닝이 마찬가지지만은 효율적인 그런 트레이닝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향상을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이 안전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일반 트레이닝은 트레이닝을 하다가 실패하면은 뭐 살이 좀 안 빠진다든가 근육이 좀 안 커진다든가 경기력이 좀 덜 나온다든가 여기서 끝나지만은 재활 트레이닝에 실패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 환자의 치료에 실패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잘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이라는 그런 이거에 가장 큰 그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안전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올바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기적인 문제에서 실제로 재활 훈련을 할 때 하나하나 동작의 기본 자세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그게 두 가지인데요. 그 용어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고, 그것을 조금 더 유식하게 이론적으로, 실기적으로 풀어드리려는 거니까 용어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몸의 중심축이 되는 그런 척추의 중립 위치를 잡는 것과 이 각 조인트의 중립 위치를 잡는 것, 그리고 그 중립 위치를 잡기 위한 그런 테크닉,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척추의 중립 위치, 스파이널 뉴트럴리제이션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지만은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척추라는 게 20여 개의 뼈로 돼 있는 뭐 경추부터 요추까지 곡선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일직선이면 뭐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유연한 S자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 이 체중의 중심이 위치한 이 요추부에 5개 요추로 되어 있는 요추부에 로르도시스라고 부르는 전만곡 곡선이 유연하게 유지되고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결국 그 요추부의 전만곡을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는 게
이 척추의 중립 위치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이것은 어떤 운동이든 재활이 아니더라도 모든 동작에서, 심지어는 일상생활 잘 때도 이거는 유지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선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해지거나 둘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앉아 있을 때나 좀 이따 실기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뭐 일을 할 때, 뭐 물건을 들어올릴 때 이 척추 중립 위치는 무조건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것을 척추 중립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테크닉을 봤을 때 이 블로킹 혹은 브레이싱이라고 부르는 복근을 수축시키는 그런 테크닉을 통해서 코어를 안정화시킨다는 표현을 쓰죠. 요즘 코어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로킹이라는 게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근에 힘을 줘서 배를 갖다 들이미는 거죠. 가슴을 열고. 우리 그 운동할 때 아주 기본 자세, 육사생도의 그 차렷 자세를 생각하시면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복근을 수축시켜서 뒤로 밀면, 이건 조금 과장되어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척추를 이런 이 컬럼 구조로 봤을 때 중앙에 척추가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우리가 텐트 세울 때 옆에다가 그 줄을 묶듯이 그런 형태의 구조를 하고 있어서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이 척추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근육들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은 척추가 이렇게 있고 이 주변에 기립근과 복근들이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자세히 보시면은 척추가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뒤쪽에 있죠. 그리고 이 기립근들은 상당히 발달된 그런 튼튼한 근육임에 반면에 이 복근들은 얇고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이 복근들의 위치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소위 얘기하는 건 그런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운동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블로킹, 브레이싱을 하면은 어떻게 이 척추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복근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를 당겨가지고 이 포스트 위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그 요트나 텐트 할 때 짱짱하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복압이 일단 증가하면서 이 척추에다가 보조기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척추를 이런 압력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체중의 중심 위치가 약간 상승을 하고 현경막이 올라가면서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일단 척추가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척추 중립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블로킹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지 이 골반이 틀어져서 척추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좀 이따가 우리가 실기적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킹은 뭐 운동할 때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런 무거운 물건을 드는 데드리프트 같은 과정에서 이 블로킹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하면은 이게 척추 운동이 아니라 허리를 말아먹는 그런 운동이 돼버리죠. 이 퍼포먼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역도 선수들, 우리 장민환 선수가 클린 앤 저크를 할 때 뭘 합니까? 먼저 준비 자세를 할 때 블로킹 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파워 선수들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되고, 어떨 때는 그게 부족하니까 웨이트 벨트를 해가지고 허리를 묶어서 끈을 묶어버리는 그런 형태까지도 하는데, 상체 훈련을 할 때도 이 블로킹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는 이런 마라톤이나 사이클 같은 그런 지구력 운동을 하는데도 항상 이 블로킹이 돼 있어야지 체중이 약간 위에 상승된 상태에서 부드럽게 연결되어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지내게 됩니다. 이런 스윙이나 아니면 던지기 같은 상하체 꼬임이 중요한 운동에서는 더욱더 없이 블로킹이 더 중요한 것이, 이런 허리에 안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꼬임만 발생하면은 잘못하면 허리를 다치고 그만한 이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그래서 이런 모든 운동이나 일상생활, 그 다음에 뭐 휴식할 때 모든 동작에서 이 블로킹 상태를 유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배에 힘주고 다니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실기적인 부분을 우리 권칠문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권칠문 선생님은 워낙 지금 체형이 좋은 그런 바른 체형의 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자세가 나오는데, 한번 잘못된 자세와 블로킹을 통해서 척추 중립 위치를 잡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보통 네, 잘못된 자세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시는데요. 첫 번째로 잘못된 자세는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서
앞으로 오리궁둥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나온 자세가 있고 등이 과도하게 굽으면서 몸통이 뒤로 밀려있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일단 전제가 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블로킹 자세, 살짝 복부를 끌어당기고 텐션을 주는 이 동작이 수행이 되신 상태에서 가슴을 좀 열어주시면 기본적으로 중립 자세를 만들기에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중립 자세를 무너진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거를 예를 들자면 표현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데드리프트 동작이죠. 제가 무거운 택배 박스를 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통 중립 자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물건을 들게 되면 일단 허리부터 구부리시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생각만 하기 때문에 엉덩이를 먼저 빼시고 고관절 움직임이 끝난 상태에서 허리를 말면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코어에서 잡아주는 게 전혀 없고 움직임 자체가 유추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드리프트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중립을 아까 말씀 주신 블로킹 자세를 잡아주시고 고관절을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코어를 잡힌 상태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이 되게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운동할 때의 안전성 문제는 이 어떤 부하가 걸리는 위치와 그 다음에 이 척추 및 관절의 이 버티는 그런 거에서 의해서 안정성 및 퍼포먼스가 결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물건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스쿼트 동작 모두 이 척추를 안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하들을 몸으로 되도록이면은 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재활 과정에서도 우리가 허리에 예를 들자면 뭐 디스크든 뭐 전이증이든 아니면은 협착증이든 아니면 수술을 받은 환자든 아니면 이게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그냥 근육통이든 간에 그 증상만 가지고는 사실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척추는 안정화시켜 놓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실기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윗몸을 일으키기를 할 거냐, 아니면 크런치를 할 거냐, 아니면은 등 근육을 이용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거리는 많지만은 중요한 거 하나는 척추를 정확하게 코어를 잡아놓고 시행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운동이 다 허리를 망치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척추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지금 아주 기본 자세를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의 중립 위치. 우리가 결국에는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팔다리로 이루어진 그런 몸이잖아요. 그랬을 때 관절은 그러면 어떻게 이 위치를 잡아야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근데 문제는 관절도 복잡해요. 이게 정렬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소위 얘기하는 O다리, 뭐 X다리, 그다음에 이런 정렬이 좋은 그런 다리도 있는 반면에 이게 O다리 X자는 사실 2차원적인 평면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 팔자다리냐 안짱다리냐가 이게 운동 포지션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의 팔자다리입니다. 10도에서 12도 정도 팔자다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들마다 양쪽이 또 다 달라요. 이게 일자로 양쪽이 같은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죠.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인데 또 이런 운동선수들인데도 이렇게 가지런한 다리도 있고 오다리도 있고 이런 팔자다리, 지금 X자다리 형태도 있는데 이런 바람직한 하지 정렬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가 하체는 서거나 체중 부하가 실리면은 이 반발력이 생기거든요. 반작용이 생겨서 지상으로부터 지면발력이라는 힘이 올라오게 되고 그것을 몸에서 받아주게 됩니다. 이 지면발력이 올라오는 위치와 조인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바람직한 하지 정렬이라는 거는 역시 발에서 올라오는 지면발력이 조인트의 중심을 지나갈 때가 가장 안정감이 있겠죠. 이런 바른 정렬을 가진 사람들은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체중 이동도 잘 되고 어떤 스킬 타면은 엣지도 잘 먹고 어떤 이런 민첩성이 필요한 운동 중에서는 체중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더 민첩한 행위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 정렬이 이상이 있는 분들은 뭘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좀 X자 형태로 다리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스킬 타면은 똑같은
이 스피드나 각도를 내기 위해서 무릎을 더 구부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운동이 아마 좀 잘하고 못하고 거기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라든지 이런 연골의 부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부상, 운동 부상이라는 게 대부분 어떤 체중이 실렸을 때의 그런 힘의 위치가 관절에서 벗어났을 때 관절에 무리가 가는 그런 힘이 걸리게 되고 그게 어떤 순간에 틀어지면서 인대가 끊어지거나 연골이 파열되는 이런 십자인대 부상으로 연결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하지정렬은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성인이 된 하지정렬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교정절 골술이라는 뼈를 잘라다 붙이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생각할 그런 지금 기능적으로 생각할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렬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이 하체 운동을 하거나 상체 운동을 할 때는 이 중간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분절로 돼 있는 관절 중에 중간 분절, 특히 무릎, 그 다음에 뭐 어깨 같으면 팔꿈치, 이 위치가 이 체중 이동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스쿼트 할 때 아래로 내려가는 무릎의 위치는 철저하게 발의 위치를 따라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안쪽으로 토크가 힘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와 함께 부상 예방을 위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그 운동 경기단체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착지하거나 방향들을 틀 때 특히 이런 보폭이 높은 상태에서의 방향을 틀 때 이 무릎의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홍보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착지할 때 무릎이 발 위에 오도록 이렇게 어긋나게 들어 그렇게 발거스 위치라고 외반 위치라고 그러는데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자꾸 밀려 들어오면은 부상의 우려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 훈련할 때는 착지 훈련할 때 이거를 바로 잡는 자세에서 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법을 유도를 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상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릎의 조인트의 센터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쓰느냐, 이건 기술하기다 보면 관절의 포지션인데 관절을 언로킹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관절을 쭉 폈을 때를 로킹 자세로 한다면은 거기서 약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언로킹 자세라고 합니다. 팔꿈치 같으면은 이게 로킹 자세라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풀어주는 게 언로킹 자세라는 거죠. 무릎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쫙 핀 그런 스트레칭 자세를 로킹 자세로 하면은 약간 풀어주는. 그러면 관절을 약간 풀어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완전히 우리가 로킹 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면은 근육의 활동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풀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서 있을 때 힘들면 어떻게 하죠? 짝다리 짚잖아요. 짝다리 짚는다는 게 관절을 로킹 시켜가지고 편하게 그냥 박아놓고 근육을 갖다 쉬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근육은 좀 편해지겠지만은 문제는 모든 힘이 관절로 전달하게 되게 되고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어떤 준비 과정이나 근육은 좀 필요하더라도 근육을 필요하다기보다는 근육을 이용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근육들이 항상 긴장해서 준비 상태에 있는 것이 운동할 때, 재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찍은 거거든요. 근데 관절에 로킹 되느냐, 언로킹 되느냐에 따라서 정렬이 다르게 보이죠. 이거 하지 정렬 교정한다는 그런 클리닉에서 써먹는 그런 사진들인데, 똑같은, 제가 보기에는 트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보세요. 무릎을 로킹 시켜갖고 하면은 오다리였던 그런 행태들이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뒤꿈치를 붙이면은 이게 가서 붙게 됩니다. 여러분 실험해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이런 언로킹 상태를 자꾸 연습을 하면은 이 다리가 예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어 놓으면은 다리가 오다리 돼갖고 좀 이상하게 보인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그룹의 다리 사진을 제가 어떻게 입수를 했는데 다 예쁜 다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조금씩 정렬이 달라서 실제로 예쁜 다리면서 신경 안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억지로 예쁜 다리처럼 지금 보이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고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무릎을 언로킹 시키면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좀 미용상의 효과보다도 기능적인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무릎을 약간 풀면은
척추 중립을 위치를 유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럭킹을 시키면은 이 앞에 있는 사두근은 긴장을 하고 뒤에 있는 햄스트링은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오리공댕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만곡이 과도해지고 그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허리에 많이 붙게 되는 거죠. 이걸 약간 언럭킹 시키게 되면은 햄스트링과 이 사두근이 같이 긴장을 하면서 단단하게 뭐 우리가 어떤 건축물에 거푸집을 입힌 것처럼 그런 형태를 되게 되고 척추도 중립 위치로 유지게 되는 이런 좋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 관절염한테 환자의 걸음걸이에서 언로킹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생활해보세요. 이런 연골이 달아나가는 사람들이 이 매번 스텝을 이 힐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모든 게 다 연골로 스트레스가 간다면은 그거는 관절염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럴 때 걸음걸이를 무릎을 힐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발이 땅에 착지가 절 때마다 약간씩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착지해서 근육으로 받아주게 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큰 보호 효과를 갈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근력 운동을 할 때 이 언로킹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할 때 팔꿈치 위치를 보자 말이죠. 벤치프레스 할 때 팔꿈치 스쿼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동 범위를 끝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끝에 갔을 때 로킹 장치에서 끊어버린다면은 이 로킹 되면 근육이 풀려버리거든요. 풀리면은 우리가 근력 운동이 근육을 계속 긴장을 시켜가지고 발달시키자는 건데 풀렸다 다시 수축. 이거는 효과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디빌더들이나 아주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중량 운동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작은 그 동작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끝에 가서 완전히 펴지 않습니다. 근육으로 받아줘서 유압식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끝났다가 다시 수축을 하고 풀어지고 이거를 반복을 하게 되는 일종의 그 스피드가 이 템포 조절이 되는 거죠. 타임. 그걸 보실 수 있는데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계속 럭킹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에는 끝에 가서 조인트에 무리가 가게 되고 이런 엘보나 여러 가지 과사용성 증후군이 일어나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준비 자세에서의 무릎 관절의 언로킹 상태는 당연히 중요하죠. 이런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이 선수하고 리시브를 하는데 짝다리 짚고 있는 선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이 럭킹 어떤 극단적인 관절 범위 내에서의 착지나 방향 전환에서 우리가 이런 십자인대 부상이나 여러 가지가 인대가 부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잘 알려진 그런 부상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 때는 지금 정리하자면은 이 허리는 중립 위치로 딱 블로킹이 돼 있어야 되고 관절은 약간 풀린 상태에서 근육으로 받아주는 그런 준비 자세가 나야지 경기력도 좋아지고 이 부상도 적어진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오늘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동작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은 기본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허리의 블로킹을 위한 허리의 중립 자세 유지. 그 다음에 관절의 언로킹을 통한 중립 위치 유지. 요 두 가지만 확고하게 지킨다면은 모든 운동이 안전하게 되고 효과적으로 되면서 일상생활의 이 기능도 좋아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운동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부상도 적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조인트의 그 로킹 언로킹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우리 권칠문 선생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의 센터 포지션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저는 제 다리가 약간 짝다리라서 제가 잘 알거든요. 저는 왼쪽은 정렬이 굉장히 괜찮은데 오른쪽은 팔자다리예요. 그래서 제가 스키를 좋아하는데 오른쪽 턴하고 왼쪽 턴하고 회전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 권칠문 선생님은 굉장히 바른 정렬을 가지고 있는데 측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발을 일자로 모으는 거예요. 스키를 타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 발은 일단 앞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발이 약간의 팔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안쪽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면 드러나냐면은 조금 구부리셔가지고 이 무릎이 이 발 바가락 위치에 올 때까지 이렇게 위치를 시켜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미리 표시를 했는데 무릎의 센터 포지션을 표기를 마킹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무릎의 센터 포지션에서 이 줄자 같은 거를 직각 잡으면 제일 좋습니다. 내려보면은 이
체중이 떨어지는 위치가 파악이 되는데 우리 권칠문 선생님은 오른쪽 다리 약 그 1번 발가락 정도에 떨어지고 아까 재봤더니 왼쪽도 1번 발가락에 떨어지는데 이런 체중 이동이 한 1, 2번 발가락에 떨어지는 게 가장 체중 이동이 그 올바른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제가 좀 보여주기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과장하게 표현해 보면은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거를 내려보면은 안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운동하기가 불편해지는 그리고 부상 우려가 사실 높은 그런 정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성인이 된 무릎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무릎을 구부렸을 때 우리가 운동 동작에서는 가능한 그 조인트의 중심이 발의 위치를 따라가서 지면 발력이 다른 데로 위치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그래야지 반발력이 좋아져야지 골프도 비거리도 더 나가고 점프도 더 넓게 뛸 수가 있고 방향 전환도 더 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힘을 이용을 못하면은 피처가 공을 던져도 구속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권칠문 선생님 이 중립 위치를 잘 지키는 그런 스쿼트나 여러 가지 동작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앞에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내려갔을 때는 무릎의 위치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둘째 발가락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요. 보통 여성분들이나 골반 주변 근육들이 활성이 좀 덜 되시는 분들이 스쿼트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시면은 물론 허벅지에는 힘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릎에 손상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스쿼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밴드 같은 걸 착용해서 무릎이 모이지 않게 밴드가 무릎을 모아주면 저희가 무릎을 벌릴 수 있게 엉덩이 근육을 활용하면서 벌리시면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점프 자세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스포츠 상황에서는 보통 점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점프를 많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된 예시가 전혀 완충이 되지 않고 그대로 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다 받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많은 예시가 떨어지면서 모이시는 경우, 저희 그냥 가만히 뛰었을 때도 이렇게 모이시는 경우에는 경쟁이 포함된 스포츠 상황에선 한 발로 떨어지고 한 발로 뛰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 내측 안쪽으로 무너지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심이 센터 포지션을 위치에 벗어나는 착지를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한 발 착지가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양발 착지가 되는 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보폭이 넓어지면서 좀 더 과격한 동작이 나오고 경쟁이 심해지면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발이 무릎이 중심 위치에서 벗어나는 게 십자인대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양발이 같이 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언로킹 상태에서 착지가 돼야 되고 무릎 포지션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도록 네. 그렇게 유지하는 게 부상 예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점프 자세가 일단 잘 나오시려면 당연히 스쿼트가 선행이 되셔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한 발 착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오른발, 양발 착지도 안 되시면 당연히 양발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되고, 말씀하신 블로킹 자세가 안 나오시면 아무리 골반 근육을 많이, 엉덩이 근육을 많이 키우셔도 착지 자세에서 코어가 무너지시면 얘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킹 자세랑 스쿼트 자세 연습하시면 스포츠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 자세는 거기까지가 중요한 부분을 알겠는데 그거를 이제 응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법들을 이제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얘기한 그런 블로킹과 언로킹은 사실 무의식적으로 24시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좋은 그런 동작들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중립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 자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랑 앉은 자세에서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요즘 컴퓨터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서 등이 많이 말리시죠? 말리신 등을 애초에 스트레칭으로 가동 범위를 안 만드신 상태에서 가슴이 열려고 하시면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자세, 등에서 가동이 안 나온 상태에서 허리를 펴려고 하시면 이런 자세가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흉추 가동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동작들은 무릎이나 발목, 허리 어디든 아프시면 일단 이 동작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단 일반인 기준에서 엉덩이가 발목에 뒤꿈치에 닿을 수 있게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팔을 쭉 뻗으신 상태로 가슴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내려가 보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목에 부하가 허용이 되신다면 목을 살짝 들어주시면서 내려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등뼈 쪽이 좀 더 시원하게 펴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목을 들면 아프다 그러시면 목 숙이셔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깨가 찝히거나 허리가 아프시면 일단 진행하지 마시고 등 쪽, 등 상부, 중부 쪽이 펴지는 느낌이 만약에 드신다면 가장 좋은 스트레칭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살짝 열어주시면서 숨 편하게 쉬시고 돌아오시고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하루에 3분 정도 시간 내서 저는 하고 있고요. 일단 요게 흉추의 가동 범위가 회복됐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킹 자세를 연습하시면서 플랭크 운동을 좀 활용을 해보실 건데요. 많이들 플랭크 자세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 코어가 활성이 되신 상태로 버티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당기는 것도 복근이 보이게 미는 것도 아니시고 손가락을 말아 넣었을 때 제가 손을 밀어낼 수 있도록 살짝 잠궈주는 느낌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제 손가락이 못 들어가게 살짝 한번 좌우 앞뒤로 밀어낼 수 있도록 텐션을 거시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트레칭을 하시면 저희가 올바른 자세가 나오시겠죠? 이 자세에서 어깨 라인에 팔꿈치가 올 수 있게 만드시고 가능하시다면 발끝을 모아서 엉덩이 힘을 주시고 딱 선 자세에서 이쁜 자세가 나오시죠? 이 중립 자세에 대한 운동이 플랭크에 연결이 돼야 저희가 흔히 원하는 플랭크 자세의 효과가 나오시는 거고 어디 하나라도 무너지시면 플랭크를 하는데 어깨가 아파요. 플랭크를 하는데 허리가 아파요. 이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발끝을 모아서 엉덩이를 힘을 좀 주시고요. 코어를 잠가 주시고요. 어깨 라인에 팔꿈치를 올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고 일단 바로 무작정 내려가지 마시고 맨 땅에서 먼저 서가지고 내가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힘주고 턱을 당기고 숨을 내가 쉴 수 있는지 이 자세 유지도 힘드신 분들 되게 많아요. 이 자세에서 운동을 하시는데 숨을 이렇게 쉴 정도로 곤란하신 분들은 당연히 내려가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허공에서 수행이 가능하신지 이게 되신다면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도 어깨 밑에 팔꿈치가 안 오게 되고 이렇게 멀어진다면 플랭크를 하는데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어깨 통증에 의한 그 불편함이랑 어깨 자극에 의한 불편함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어깨 밑에 팔꿈치로 오게 세팅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 뒤끝을 모아주시고 많이 실수하시는 게 허리가 되게 꺼지시는 거, 그 다음이 엄청 올라오시는 거. 이렇게 하면 더 쉽긴 쉽습니다. 쉽긴 쉬운데 이렇게 되지 않게 몸통을 일자로 만들어 주실 거고요. 팔꿈치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서 가슴이랑 등이 멀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발끝 모으시고요. 허리가 꺼지지 않게 세팅을 잡아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고개가 많이 빠지시거든요. 고개를 빠지지 않게 몸통 일자 만들어 주시고 편하게 호흡하시면서 배에서 텐션 느껴주시는 거예요. 되게 떨리네요.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20초씩 3세트에서 5세트 보통 권장을 드리는데 나는 엉덩이 힘을 강하게 안 줘도 복부에서 텐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안 주셔도 되고요. 허리가 아프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엉덩이 힘 주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플랭크가 모두한테 올바르진 않습니다. 허리를 폈을 때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허리에 좋다고 해서 플랭크를 했지만 아플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무작정 운동 따라하지 마시고 조금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자세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아까 말씀드린 블로킹, 브레이싱, 홀로잉, 그다음에 조인트 언로킹 이거는 거의 모든 환자들 및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다 거의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권 선생님 지금 얘기하신 그런 조금 응용 자세로 들어가면은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재활 트레이닝이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허리를 위주로 해서 트레이닝 했는데 그게 무릎에는 안 좋고 무릎을 또 포커스를 두고 트레이닝 했는데 그게 허리에는 무리가 가고 아까 플랭크 자세만 하더라도 사실 어깨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수행을 하기가 쉽지 않은 자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재활 트레이닝의 전제 조건은 세이프티,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변형을 시켜 나가는 하지만은 기본 원칙은 비슷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어디 아픈데 어떤 운동이 좋아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시면은 말이 엄청 길어지게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피트니스 쪽하고는 약간 다른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활 트레이닝은 좀 변형시켜서 하거든요. 어깨 아픈 사람은 어깨 안 아픈 쪽으로 유도를 해야죠.
무릎을.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스쿼트를 하더라도 무릎 아픈 사람들이 하는 스쿼트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질문 들어온 거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52세 연자 환자께서 테니스 엘보로 체외 충격파. 체외 충격파는 오늘 언급하는데 엘보는 뭐 거의 대부분 수술 없이 다 좋아지죠. 그랬을 때 일단 치료는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엘보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원인 분석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혹시 소홀히해서 생긴 거라면은 그런 원인 교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허리 디스크와 족저근막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허리 디스크 있으면은 대부분 우리가 뭐 일자허리, 일자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진단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겼다는 거지. 근데 그게 왜 와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일자목하고 일자허리가 오는 이유는 일종의 자연스럽게 내가 본능적으로 블로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여러분들 허리 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어나지 못할 때 이 복근을 수축시켜서 갖다 붙이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보조기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오는 거죠. 그렇게 정렬 상태가 무너지면은 당연히 보행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게 족저근막염으로 뭐 이어질 수는 있다고 이렇게 가연성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운동을 하셨나요? 트레이너 쌤 알려주세요. 트레이너 선생님 체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제 알려주세요. 뭘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배우고 싶어서 프리웨이트를 배우려고 크로스핏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크로스핏 같은 동작으로 프리웨이트로 저희가 머신 없이 그냥 바벨만 하나 있어도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도록 멋있죠. 그런 운동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구 따지지 않습니다. 맨손으로도 근육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중량 저반복이 힘든 사람은 저중량 고반복으로 많은 근육을 정확히 큰 근육 만드는 방법은 우리 일종의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원칙은 있죠. 고중량으로 하는 건데 이 근육 혼돈의 원칙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 뭐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근육을 키우거나 어떤 재활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체기가 올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발전을 안 하고 그러면은 바꿔보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전한 그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고강도의 그런 중량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습관화되지 말고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꼽을 당기라와 배에 힘줄 말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용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막 여러 가지 유식한 용어들을 썼는데 다 똑같은 얘기들이거든요. 브레이싱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홀러잉이라고 하고, 브로킹이라고 하는데 복근 당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어 운동 요즘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새로 나온 운동도 아니고 옛날부터 다 강조하던 운동들을 조금 이렇게 좀 더 근거를 가지고선 하게 되는 운동들인데 지금 말씀드린 게 저희가 뭐 새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다 옛날부터 다 있던 얘기들인데 그 중요성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축구는 안으로 팔자다리가 잘한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권 선생님 정렬 상태 보셨잖아요. 이 무릎의 체중 위치가 이 두 번째 발가락 정도에 떨어지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운동 잘하는 운동선수들을 많이 만나는 의사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발이 정렬이 깨끗해요. 스키 선수들, 대표 선수들, 양쪽이 다 정렬이 대부분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더 잘했던 거죠. 저는 제가 짝짝이 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그래서, 제 운동선수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알고 제가 다시 공부로 돌아갔습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허리가 나쁘다는데, 요건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윗몸 일으키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윗몸 일으키기라는 거는 크런치나 이런 운동하고 달리 여러 가지 근육이 복합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사용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는 있거든요. 잘만 하면은 절대로 나쁜 운동 아니라는 거. 또 민첩성, 유연성. 근육이 유연하면 힘은 약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유연성하고 힘하고 반비례하는 거는 아니죠. 유연성도 좋고 파워도 늘리는 거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런지 할 때 앞에 디딘 무릎을 일어날 때 피만, 이건 중요한 포지션,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런지 할 때, 일어날 때도 럭킹을 시키면 안 됩니다. 끝에 가서 스피드를 약간, 우리가 모든 동작이 던지기,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 스트레칭 동작이, 모든 동작이 처음부터 끝까지로 보면은 스피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항상
저속으로 가다가 가속 구간, 정점을 이루고 감속 구간에서 끝 마침표. 근데 마침표 때 시작과 끝점이 항상 근육이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런지할 때 끝에 가서 무릎을 로킹시키면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지적 잘 하신 것 같아요. X자 다리 남성인데 수술하는 비용, 저는 X자 다리 수술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병적인 것만 수술을 하는 거예요. X자 다리라고 미용상 수술하는 건 전 절대 반대. 그 다음에 발목이, 글쎄요, 가동 범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안 나오는데 외상의 경력이 없다. 글쎄요, 진단을 내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 가지 뭐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아킬레스건이 좀 이렇게 타이트한 사람들도 있고, 병원을 가보셔야죠. 테니스 엘보는 플랭크하면 안 되나요? 그런 법은 없죠. 그렇죠. 근데 뭐 엘보 부위하고 플랭크할 때 닿는 부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30분 이상 걸으면 등 통증이 너무 해서 걷기로 어려웠는데 이것도 진단을 먼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그게 근육의 문제라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허리 중립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혹시 근육 그 걷는 자세가 너무 성의 없이 터덜터덜 걷는다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면은 걷는 자세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추 전만은 복부 당기기 하면 될까요? 요추 전만이라. 요추는 원래 전만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전만이 너무 심하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복부 당기기인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블로킹, 브레이싱 하는 그런 이 테크닉도 있지만은 그걸 좀 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들이 있잖아요. 윗몸 일으키기, 크런치, 혹시 레그 레이즈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세부 동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응용 해부학을 이용한 설명인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용어는 거창하게 이렇게 많이 복잡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쓸모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은 정말 그 생각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을 저희가 습득을 해가면서 해야지. 특히 재활 운동은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함부로 할 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더 남았는데 이 질문. 저 아까 시팅 자세 못했는데 혹시.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조금 자세. 저기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시팅 자세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세가 흔들어지게 되는데 그 바른 자세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시팅이나 앉은 자세나 서 있는 자세는 우리가 뭐 생각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알고선 그걸 의식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습관적으로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근육들을 우리가 포지셔널 근육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그거는 무식 중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반복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한번 저기 권칠문 선생님 앉은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 저희가 대부분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패턴에서 자세가 올바르게 나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재활 운동을 하던 교정 운동을 하시든 스트레칭을 하시든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1시간이 넘지 못해요. 보통 그런 짧은 시간에서 큰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보다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누워있는 자세에서 스트레스를 덜 주시는 게 허리 통증에 가장 효과가 좋은데 보통 저희가 의자에 이렇게 이쁘게 앉으라고 표현을 하죠. 저희도 이렇게 이 자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자세를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냐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의자에 앉았을 때 바닥에 발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떨어져 있는 높은 의자인데 허리를 피라고 하면은 상당히 요구되는 게 커요. 힘에서. 그럼 저희가 일상 속에서 편하게 업무를 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은 발바닥이 좁은 게 아니라 살짝 넓힐 수 있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넓은 자세에서 발바닥이 모두 지지될 수 있는 상황이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무릎이 고관절보다 높게 되면 저희가 허리를 피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 높이가 너무 낮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자세가 되겠죠. 여기서 허리를 피려면 요구하는 노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무의식 속에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허리를 피려고 하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저희 지금 의자처럼 고관절이 무릎보다 높고 발바닥이 지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넓게 세팅을 하시면 가장 비교적으로 허리를 이쁘게 필 수 있는 가장 편한 포지션이 됩니다. 저희가 편해야 오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만약에 허리를 이쁘게 필 수 없는, 척추를 유지할 수 없는 자세로 생활하고 계신다면 가장 부정적인 요것부터 수정하시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나 목 안 좋으신 분들은 손 내려놓으셔도 좋고요. 어깨, 목 부담이 팔 바지에 올려져 있을 때 부담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보다 이러고 있는 게 당연히 줄겠죠. 일상적에서 가벼운 메커니즘들만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디디시고 벌리시고 고관절 좀 더 높게, 그 다음에 허리 피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일상 자세를 좀 더 수정하시면 앉아있는 자세 때 허리 아프신 분들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앉아주시죠. 5분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하체 위주로 너무 설명하다 보니까 상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무릎도 그 중립 위치가 중요하지만은 이 어깨 팔꿈치도 그 이 뉴트럴 포지션이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안 가는 중간 자세가 되는 거죠. 물론 체중이 안 실리기 때문에 무릎보다는 이런 지만 발발력도 없고 그래서 좀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상체 훈련하기 특히 팔을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 할 때 이거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통이 있고 팔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이 붙어 있는 게 몸통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요 그 견갑골이라는 그런 뼈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견갑골이 약간 30도 정도 앞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의 중립 자세라는 거는 그냥 있을 땐 모르겠지만 올라가면은 이 바깥쪽으로 몸통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앞쪽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받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팔의 중립 위치라는 거는 약간 30도 정도 앞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중립 위치라고 하고 그게 어깨 스트레스가 제일 덜 가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테럴 레이즈라고 그러는 이런 덤벨 같은 거를 물건을 든다 그럴 때 이 앞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고 이 어깨 재활 환자들은 뭐 질병이라든지 수술 내용이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특히 그 어깨 환자들은 절대적으로 손이 앞쪽으로 놀도록 그렇게 해야지 안전한 범위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를 때는 무조건 손을 앞으로 가져오세요. 우리가 그 일반 트레이닝 할 때는 이거 비하인드 넥 자세로 해갖고 뒤쪽으로 많이 그 이런 웨이트가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재활할 때는 어떻게든 앞쪽으로 일단 가는 게 일단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뭐, 운동과 관련된 내용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네요. 뭐, 재미있으셨고,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유익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응용 기능해부학이라는 그런, 그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그런 운동 동작을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실기적인 내용들을 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